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의 첫날에 보내드리는 출발 증시와이드 평소보다 더욱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봅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코너가 오늘부터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공략주 매매 원조이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앞으로는 수익 하루가 아닌 한 주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12월 증시를 산타가 절벽을 넘어온다고 긍정적으로 시황을 보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자세한 12월 예상 밴드와 유망업종 등 12월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12월의 첫 거래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득호의 작전 타임에서 그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전해드립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강정원의 시초가 3% 공략주는 이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목표로 단기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자, 이제 뭐 종가 공략주 매매의 귀재이자 그 책의 저자신 강정원 부장께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또 특별히 해주신 코너이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가 이게 하루 만에 이거를 결정짓기에는 좀, 너무 좀 짧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그 수익률을 보다 더 크게 극대화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강정원 부장과 상의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좀 그동안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 한 111종목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87번을 손실 없는 성공을 보였습니다. 8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먼저 한 말씀 이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초가 3% 공략주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짧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갔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웠고 또 좋은 종목들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3%만 상승을 도달해서 성공을 버리고 이런 종목이 아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 역시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이런 밸류에이션과 수고 같이 분석해서 제시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면 저 역시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종목의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추천해주신 삼천리 자전거가 목표가 손절가 둘 다 터치하지 않은 채 별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국내 자전거 시장은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레저, 알톤 스포츠 세 개사가 과점사를 이루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참 좋은 레저 지분을 좀 인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삼천리 자전거 독점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사상 최초로 이 4분기에 흑자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비수기인데 그동안 11월과 12월 판매량 저조와 이 성과급 지급이 매년 4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에는 사상 최초 흑자 달성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온이 좀 하락하면서 전적으로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 선호들 레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자전거를 많이 좀 선호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계시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한두 대 정도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을 건데 역시 자전거의 어떤 교체 수요도 있고 삼천 자전거가 내년도에도 이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도 내년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80%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2014년도까지도 30% 이상 성장성이 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9,000원대에서 9월 이후에 89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이제 기관도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성 그리고 현 주가의 저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했을 때 삼천리 자전거 사실 짧게 손절가는 1,500원 제시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10,000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요. 계속적으로 저쪽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보면 유통업종 평균 PE 한 12, 3배 적용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부분이고요. 2014년까지 본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삼천원 자전거는 뭐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넓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동안 이 중국산 저가 자전거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자전거 업계가 한동안 또 실적에 있어서 약간의 또 고전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자전거 수요 시장 자체가 좀 고급화되고 고가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그런 평가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종목입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업종 중에서 한일 이화를 오늘장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일 이화는 1972년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고요. 승용차의 내장 제품, 현재 상용차의 시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 협력 업체고, 이 생산 부품의 대부분을 이 현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이 자동차 그 도어, 이 내측의 그 도어 트림과 이 소형 상용차 시트 등인데, 이 시장은 그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선제에 따라서 이 수요 확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매출처 다변화 지속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터키 공장에서 이 포드로, 인도 공장에서 닛산과 다이노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중국도 이 라오니 공장에서 현재 로컬 업체인 화진기차로 이 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슬로박 공장에서 VW로 납품을 개시하면서 이 매출처 다변화로 인한 이런 외형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로부터 이 그랜드 품질 5스타를 수상을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이 협력사들의 그 품질 경영과 이런 성과를 심사해서 그걸 부여하는 게 이제 품질 5스타인데, 이 제도를 2009년부터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 등급을 신설해서 현대 기아차가 수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일 이화가 이 현대 기아차로부터 이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받았고요. 2009년도에 신설된 이 그랜드 품질 5스타 등급을 받은 회사는 지금까지 평가 대상 331곳 중에서 세종공업과 성우하이텍, 그리고 동사와 해성종매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이 품질 면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그런 상인데 한일 이화가 거기에 포함됐고요. 이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와 이 기술적 바닥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요. 이 3분기까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5,740억대, 영업이익은 3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230억을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2012년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수준을 올해 수준에 실적이 안 좋게 예상했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 부분은 올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4분기에 실적을 산정했을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폭 실적 증가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가치도 약 8,000원으로 선주가 PBR 0.9배 정도 수준이 난됩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단기 크로스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돌파하는 골드 크로스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바닥 하객 시그널을 좀 확인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9월 이후에 지난 금요일 기준 누적 매수 84만 주를 기록했고, 최근에 기관도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3일 연속 지금 17만 주의 누적 매수를 기록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한일유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 목표가, 손절가 등등 아무래도 한 주간으로 잡고 가야 되니 만큼 더 정교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매수가는 7,4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범위를 두겠습니다. 8,000원과 8,250원 사이에 매도가를 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700원 하면서 손절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2월 연말장 그리고 이제 겨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그 첫 출발날로서 어떻게 갖고 가실 예정이신지요? 네, 12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11월 증시는 재정적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좀 계속적으로 급락을 거듭했는데 12월 24일 이전에는 재정적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예상 범위는 지난 11월과 12월과 마찬가지로 1,850포인트와 2,000포인트의 어떤 밴드를 좀 두고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12월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재정 절벽 이슈 해결 여부, 그 다음에 이 대선의 어떤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정책적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서서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뭐 건설과 조선, 화학 업종들 역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하락한다면 조정시장 매수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한 1분여 정도 남았거든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동시효과 일단 뭐 지난 미국 시장도 재정 결벽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그다지 큰 모멘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12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특히 이제 계속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 같고 오늘 역시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은 좀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약간의 혼조세가 예상된다는 평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첫 출발장에 대해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제시한 종목을 또 금요일 날 총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훈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닥의 김선희 대표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은 강정원 부장께서 간략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이성규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네,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당장 호가 상황에서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체결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보권으로 또 돌아섰다가 지금 현재 출발 상황은 0.32%대의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1939선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반면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재정절벽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들이 좀 상존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장세는 혼조세로 좀 많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삼성전자가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지수 자체를 좀 이렇게 강하게 위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가 나왔는데요. 0.121% 상승하게 되면서 1937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장이긴 하지만 훨씬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은 장이지만 그래도 혼조세는 여전히 거듭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293종목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 수는 224종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합에서 있는 종목도 127종목 정도에 달할 만큼 상당히 그 팽팽한 양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 중간에 보게 되면 일단 상승 종목 상승 쪽으로 약간은 보합권에 있던 종목들과 하락권에 있는 종목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 자체는 좀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의류종일 업종으로서 1.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5종목밖에 되지 않지만 5종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이어서 종이목재라든지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각각 0.5에서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장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 대부분이 강보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역시나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하락 업종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건설 업종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0.75%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천구 업종들이 0.4%대 하락세, 그리고 은행과 통신업종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업종 등이 각각 0.3%대 그리고 0.2%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그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많이 작용하는 그런 업종들로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잠깐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106억 원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70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이 29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오늘 장에서는 초반부터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66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역시나 5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 업종들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의
각각 24억 원, 2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역시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9억 원의 매수세로 그 운수장비 업종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매수 상황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거래소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은 김선유 대표십니다. 네, 코스닥도 일단은 출발 상황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일단 뭐 개인들만 지금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 한 3억 원 좀 매도가 나가고 있고 기관들 1억 정도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일단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저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서울반도체 흐름 자체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그 LED 성장 가능성을 좀 보시고서 좀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잠깐 살펴보자면은 아직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 만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기관들이 매도세를 도와주고 있지만 저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워낙에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한번 기관들의 매도세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만큼 다시 한번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시간이 걸려 보이지만서도 그래도 차트가 일단은 그래도 5일 연속 지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한 2주 이상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에 대한 의문은 수급에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기관들이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서로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자, SK 브로드밴드 일단 요즘 최근 이제 코스닥에서 최대 한도가 있는 만큼 일단 수익 실현해서 잠깐 나가는 모습이지만서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하지만 만약의 경우 4,500원 아래로 깨져버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올랐던 만큼의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고요. 자, 메가스터디가 이제 최근 다시 한번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방학 시즌 맞이해서 약간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수능이 또 어려웠던 만큼 다시 한번 재수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학생들도 많아질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학원에 대한 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 시즌 맞이해서 메가스터디가 다시 한번 조금씩 주가가 전저점을 찍고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인데 일단은 이 가능성 자체를 너무 좀 긍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약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급이 좀 그나마 양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게임즈 중에서 그나마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최근 이제 강하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다시 한번 좀 차트도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는 항상 좀 그랬듯이 차트 흐름 자체가 저점을 찍고서 고점을 찍고 올라간 후에는 가파르게 다시 한번 하락폭을 좀 키워주는 그런 이제 종목 형태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 자체를 잡을 때는 그래도 26,000원, 7,000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상승 중에 있는 흐름이고 하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꾸준하게 그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서 좀 시장에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과 오늘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0전 하락한 1,082원 7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1.30달러 상향 돌파에 계속 실패하면서 상당히 좀 흐름 자체는 조용하지만 위험 자산으로의 가격
자산 이동과 그리고 안전자산 사이에서의 이런 유동성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국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외환 시장과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급상으로는 여전히 달러 매도가 우위입니다. 그리고 심리도 달러 매도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당국의 1,080원대에 대한 지키기 의지를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한 만큼 1,08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쇼플레이가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에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북한 리스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방 경직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물량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대외 변수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레인지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장중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뚜렷한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들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달러원이 5일 이평을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떠한지요? 네, 채권 시장도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6.05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수출은 일단은 이제 둔화세가 개선이 되면서 광공업 생산과 더불어 생산 지표들은 대체로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펀더멘탈을 채권 시장이 아직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외 변수, 재정 절벽 문제가 계속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방향성이 없는 장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라던가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외 변수에 시선이 쏠린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제 12월 장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 남은 한 달 어떻게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전반적인 실적 상황을 점검해드립니다. 현대증권은 기지개를 켜는 매크로와 증시 지표들에 주목하자고 강조하고 있고요. SK증권은 이익 모멘텀과 저평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종목들을 선별해드립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내비게이션은 멈춰있으니 이정표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정리를 했고요. 동양증권은 12월 증시 산타랠리가 재정절벽 우려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중소형 화학주들은 공격적 설비 증설을 진행 중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IT 업종은 3주 연속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반면 운수창고, 화학, 기계 등은 지난주에 이어 이익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모멘텀 분석 결과 최근 주가 상승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2분기 EPS 추정치 상향 종목으로는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LG디스플레이, 한국금융지주, GS 등을 꼽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아직 증시 추세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V자형 반등과 함께 기관의 수급 주체로의 부각, 소비재에서 자본 제로의 업종 확산 조짐 그리고 부분적인 거래 증가 등은 변화된 증시 환경 반영과 함께 투자 마인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둔화 흐름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 압력 제약, EPS 개선 흐름에 대한 신뢰 미흡, 재정 절벽 이슈 등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수출 금액 및 수출 증가율, 주간 이동 평균선의 배열, 구리 가격 및 달러화 지수 등 매크로 지표와 증시 지표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시는 제한된 V자형 반등 예상되며 투자 전략으로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균형 있게 담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SK증권입니다. 12월장은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밸류에이션 저점에서의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4분기 예상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돼 있어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한 종목들로 SK증권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LG전자, SK텔레콤, S오일 등을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재정절벽 협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멈춰있기 때문에 모멘텀 개선이 분명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하는 변수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 확산은 소재, 산업재해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총선 후 엔화 약세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혼란은 대형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12월 포트폴리오 전략은 소재, 산업재, IT, 홈쇼핑, 온라인 쇼핑, 인터넷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코스피는 장기 추세선이죠.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약세로 출발한 11월 국내 증시는 11월 중순 이후에 그리스의 추가 자금 지원이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간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면서 전약 후강의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에 기대되는 그 산타 랠리는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탈 회복과 재정절벽 리스크의 완화를 통해서 형성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펀더멘탈 개선이 시간상의 문제에 가까운 재정절벽의 우려를 압도하면서 글로벌과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의 중심은 주택지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의 재고가 매우 낮다는 점과 그리고 할인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와 은행권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자산 효과를 통해서 가계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서 고용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의 일시적 둔화로 인한 공백은 중국의 경제지표의 호전이 채워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그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들이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 분위기로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 리스크 완화와 G2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의 어떤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그로스 리스크 라인이 긍정적 방향으로 지금 선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정결벽 합의 여부가 연말 산타 랠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 재정절벽 문제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탈 개선 추세,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한층 더 완화된 유로존 리스크 등을 고려를 해본다면 11월 중순 이후에 전환된 강세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높은 정치적 위험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절벽의 합의 여부가 중대한 고비가 되겠지만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성과 수급 측면에서 IT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그리고 낙폭과 대주로 가격 메리트가 돋보이는 증권업종과 조선업종이 유망해 보입니다. 12월 코스피는 189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사이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과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한국電류 21의 이득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세우고 계신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드디어 12월입니다. 파란만장한 그냥 말로 하면 스토리 있는 2012년 주식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슨 일이든 좀 마무리가 중요하고 마무리가 좋아야 새해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12월은 제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종목이면 종목, 시황이면 시황,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2012년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좀 재정절벽인데 하루 이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믿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은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된 문제가 좀 아닙니다. 지난주 증시가 강했던 것이 오히려 이번 주에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1800대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1930포인트까지 좀 올라왔는데 1900포인트 그 위에서만 좀 지지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12월 한 달도 뭐 한번 해볼만 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설주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림산업까지 최저점에서 좀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일단 매수에 들어간 만큼 1차적으로 대선 때까지는 들고 가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수 후에 좀 증권가에서는 좋은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선취됐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수익 구간을 즐기자 이렇게 좀 대형주는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정치 테마주들도 급등락이 좀 반복되면서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인맥주들 좀 매수했다가 정말로 크게 좀 손을 대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추천드렸었죠. SNS 관련주 이론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3일 만에 30% 큰 수익을 냈던 것처럼 선거가 열리는 12월을 맞이해서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정책주 내지 선거 관련 종목들 관심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뭡니까? 바로 경제 민주화가 되겠죠. 각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그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보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스컴과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경제민주화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경봉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경봉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제민주화 정책이 시행되면 지능형 교통망 같은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잃었고 매출액도 100%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절적 비수기에도 좀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불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 민주화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고 오늘부터는 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12월 10일 이번 10일에는 경제 관련 그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 경제 민주화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대선 공약의 첫 번째 핵심은 경제 민주화이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도 좀 시끌시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이슈를 좀 등지고서 매수를 해보겠고요. 중요한 건 기술적 관점이겠죠. 일단 경봉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이탈이 됐는데 이 이탈된 국면에서의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고 있는 개걸음의 캔들이 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주봉에서 보시면 60주봉선에 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60주봉선을 보시면 4,100원대죠. 4,100원대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이상은 일단 4,100원대를 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좀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일단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경봉 이외에 KCT, KCS, 정원인시스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저점 확인이 좀 잘 된 만큼 경봉이 치고 갈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봉의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SNS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스타트를 끊었죠. 이류온과 같은 위치로 6,000원대까지 약 30% 고수익 관점으로 우리가 스윙으로 생각하고 경제 민주화 법안이 통과되는지 지켜보셔야겠죠. 또 손절가를 철저히 지킨다는 관점 하에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한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입니다. 자,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 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IT 업종들 뭐 상당히 선방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만 필두로 이렇게 해서 지수를 좀 전기전자 업종 자체의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한 1%대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좀 약간은 부진한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1%대로 올라오면서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보게 되면 일단 하이닉스가 그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역시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0.66%대의 출발 시가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이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IT 업종들 자체들이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G의 그 실적 개선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슈팅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좀 상정하고 있지만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다른 업종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추앙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140만 원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슈팅들 나오고 대부분의 그 전기전자 업종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약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고점, 양봉 고점을 대부분 이렇게 확인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들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 볼 시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공격적으로 매수하신다고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겠다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 지수 자체와도 많이 연동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가 시총 비중이 한 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총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수 자체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런 부분들 박스권 지수 자체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면 이 IT 업종들 자체도 역시나 박스권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박스권 설정하시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들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한 1.6%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승 추세를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낙폭이 워낙 심했죠. 낙폭이 워낙 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이어서 뭐 부품주들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루고 있고요.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 현대차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1만 5천 원 선이 지지선을 그 당시 이탈하게 되면서 급격히 한 2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이 21만 5천 원 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과대 낙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도 역시나 그 자동차 업종들도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어서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시팅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자체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거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각국의 일자리 창출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도 많아서 어느 국가라든지 이 자동차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들이 굉장히 정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국의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봐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그 전에 있었던 상승 추세,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최근에 상승률도 단기간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 슈팅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그 승인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역시나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오늘 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유럽 상황은 안 좋다라고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재정 절벽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사실상 그 조선중공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높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물론 같이 조선중공업 업종들과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스 여파라든지 유럽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한진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좀 단기적 반등 추세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품목별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조선 기자재 중에서 보게 되면요, 현진 소재라든지 태용이라든지 용현빔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아마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풍력 관련 산업들이죠. 바로 이것들이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맞닥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부분만 강하지 조선 부분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거 지금 지수상에서도 여전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동에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유가도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90달러,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90달러를 못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정제 마진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작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0.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SK이노베이션도 대략적으로 한 16만 원 선, 16만 5천에서 16만 7천 원, 17만 원 선의 사이에서 저항을 계속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GS도 그렇고요. GS 같은 경우는 물론 GS 칼텍스라는 기업의 그 비중 자체가 높긴 하지만 여러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 유통업 쪽으로도 많이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유주들보다는 슈팅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우리나라 정유주인데 SOL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한국실리콘의 2대 주주인데 한국실리콘이 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다른 정유주들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이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GS에 비해서 여전히 주가 자체가 탄력성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섹터별로 좀 이렇게 기업별로 그 매출 품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정제를 해서 나오는 뭐 나프타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여건도 없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 나프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재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낮아지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제품 매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을 겪어야 되는데요. 보통 그런 부분들, 재고 소진을 겪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더 길게 간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화학주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바닥 국면을 더 다지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여전히 그 화학주들과 같이 뭐 이렇게 같은 섹터라고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는 아직도 좀 미흡한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워낙에 좀 부진한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접근상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힘든 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과 기계, 금융 건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쉽지 않은 종목군입니다. 일단 철강업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철강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뭐 중국, 유럽 구조조정 문제가 아직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상승폭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조금 그래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개선이 마땅치가 않은 모양새인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포스코의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30만 4,500원 저점을 11월 22일 날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흐름 자체가 서서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을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이렇게 아직은 좀 도와주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포스코 자체는 차트는 움직여줬지만서도 수급상의 개선이 아직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동국자연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긴 합니다. 일단 근데 후판에 대한 실적 자체의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 증권사들도 연이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철강업종 전반에 걸쳐서는 지속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가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상향하고 있는 흐름이지만서도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좀 마땅히 지금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시고 좀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기계인 것 같아요. 자, 기계 중에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11% 이상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경영권 문제가 좀 터져주면서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자리 잡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독일의 쉰들러가 경영 참여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쉰들러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을 35%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쉰들러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다가 자, 파생 상품 계약에 대한 그 원천 봉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단은 경영권 어떻게든 확보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좀 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일단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상승폭이 조금은 단기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쉰들러가 M&A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지금 전략을 내비치지 않았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아직 뭐 크게 뚜렷하게 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그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단기간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8월 달에 한 10만 2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10만 원대까지의 상승폭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오히려 한 9만 원대까지는 한번 단기간으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M&A 싸움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기신전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기신전기가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효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름부터 시작해서 7월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4,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4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이제 강제 산업이 지금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대형 지금 몰드 베이스 문제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몰드 베이스가 금액을 찍기 위한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기신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이 2012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매출도 일단은 기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점 부분을 많이 좀 찍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부분이 거의 지금 2011년 8월달 부분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뚫고서 한 7,000원까지 한번 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량 따라서 매물대 부분을 돌파하는 그 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쪽으로 가볼게요. 자, 건설 쪽이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쿠웨이트 선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쿠웨이트 선거에서 자, 사이파 중심의 이제 야당이 일단은 그 50석 중에 17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의 정권 혼란을 좀 가져올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쿠웨이트 정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쪽 건설주들의 수주 지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건설주가 조금은 단기간적으로 좀 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상당히 많이 단기간 내에 이제 한 3주가량 이제 상승폭을 이어져 오다가 오늘 거의 2% 가까이 좀 빠져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 하락폭이 약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할 분들이라면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정리를 좀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쿠웨이트 사태가 좀 안정이 된 후, 좀 중동 쪽 불안이 좀 사라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간 이 하락폭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권 증권 쪽으로 가볼게요. 자, 금융 쪽으로 가볼 텐데, 자, 오늘 은행권이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일단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수급상으로 KB 금융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면서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폭 자체가 재정전력 문제와 더불어서 해결이 된다면은 단기간에 큰 급등을 보여주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만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와주겠지만, 일단은 재정전력 문제가 공화당 쪽에 반대에 지금 머물러 주면서 일단은 약간 지금 횡보하는 구간, 일단 재정전력 문제 자체가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내년 초반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두신다면은,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는 지루한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떨어지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상승하기 힘든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증권주도 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금융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 좀 포커스를 잡으시고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업종 흐름도 이어갑니다. 네, 현재 그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SK텔레콤하고 KT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약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KT 같은 경우는 1.59%대의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 LGU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LT 쪽에서 물론 선도주자는 맞긴 맞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 하게 되면 가장 이 연말에 많이 부각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배당인데, LGU 플러스가 이번에는 배당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주가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최근에 증시 자체에서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업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대차 잔고가 줄어들 때 가장 많이 이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배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거를 공매도를 해놓고서 회수를 하지 않았을 때 말 그대로 배당 나기까지 그것을 보유하고, 그러니까 공매도한 쪽들이 이제 그것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그 배당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매도 대체 잔고가 줄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이렇게 배당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회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물론 사업 자체는 굉장히 잘 이렇게 영위를 해 나가고 있지만 LGU 플러스가 SK텔레콤이나 KT보다는 그 배당 여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통신업종들도 투자하실 때 좀 배당 메리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기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부터 통신주들이 갑자기 또 추세적 상승을 또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배당 랠리에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고점 부근까지만 SK텔레콤이든 KT든 전고점 부근까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반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롯데쇼핑이라든지 그 뒤를 이어서 현대백화점, 우리나라 되게 큰 유통주들인데, 사실상 지금 연말 시즌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이제 세일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되는 양상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고 소진이라는 측면하고 회전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정부가 좀 발표를 했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겨울철 실내와 적정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이런 마트 등의 경우는 20도에서 한 22도 정도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통업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의료업종을 이렇게 등에 업고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통업종들 중에서도 물론 유통업 자체에 대해서 역시나 그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점, 그런 점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들, 실적들 기존에 안 좋았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동반적으로 같이 가는 종목들은 역시나 의료업종들도 될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탑픽은 역시나 현대백화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식료 업종들은 최근에 뭐 역시나 추세를 많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오늘 좀 불안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 소비재에 대해서 그동안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테마주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방위산업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휴니드, 스페코, 빅텍 관련주들이 이미 10% 이상 지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고, 빅텍은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좀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요 영향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한번 좀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좀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안넷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5만 원을 한번 돌파하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금 굉장히 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 후보 간의 이제 싸움이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금 대선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 볼 거 없는 장사.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쪽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안랩 쪽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런 안철수의 행보에 따른 오늘 뭐 해단식이 있긴 하지만 행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전반적으로 상황이 일단은 테마주 관련해서는 큰 폭의 지금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투자에 좀 자제해 주시고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입장 자리 잡으시고 대응하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하실 종목은요? 네, 출판 전문 회사인 예림당입니다. 전자출판 사업, 온라인 교육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게임과 저작권 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Y 시리즈가 91%, 기타 도서가 4.5%, 저작권 매출 2%, 임대 수익 2.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예림당은 매크로일과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아시아太平洋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도서를 판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 수익이 내년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홈쇼핑 채널 다각화 계약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안드로이드 버전의 Y 시리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예림당이 Y 시리즈로 내년 실적 전망이 아주 좋다고요? 네, 매크로일과의 관련 도서가 본격 판매됨으로써 관련 매출의 7에서 10%가량이 수익으로 잡힐 것이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 매출액은 564억 원으로 올해 예상치 513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영업이익 예상치도 올해 예측된 147억 원보다 30억 원가량 많은 1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의 킬러 콘텐츠 Y 시리즈가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앞으로 회사 실적이나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R 12배, PBR 2.2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11월 16일 5,800원을 저점으로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가 점차 들어오고 있고, 내년 전망도 양호해서 6,000원 초반선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 6,100원에서 6,20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예림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 김선윤 대표 두 분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퀴즈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2부에서 이어갑니다.